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패스트의 역사 그리고 질병의 역사에 대해 발표할 유로이입니다. 저는 문학 수업 시간에 알베르 카뮈의 패스트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패스트에 대해 배우며 이 패스트라는 질병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역사 속의 다양한 질병의 역사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패스트라는 질병과 패스트의 역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만든 급성 감염병입니다. 패스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폐혈성 패스트, 선패스트, 그리고 폐패스트입니다. 폐혈성 패스트는 혈관에 감염되는 패스트로 증상이 폐혈증이라는 질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선패스트는 림프절에 감염되는 패스트로 3가지 패스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폐패스트는 허파에 감염되는 패스트로 3종류의 패스트 중에서 가장 위독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패스트의 증상들 중에는 살이 검게 썩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피부가 검게 썩기 때문에 검은 죽음, 즉 흑사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패스트균을 옮기는 벼룩이 쥐에게, 쥐가 인간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패스트를 옮깁니다.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패스트도 비말로 감염됩니다. 쳐다만 봐도 패스트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는 쳐다볼 정도로 가깝기만 하면 비말로 병균이 옮는다는 뜻입니다. 패스트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 번 확산되었지만 대표적으로 1, 2, 3차 패스트로 나뉩니다. 1차 패스트는 유스티니아누스 패스트라고 부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패스트는 중국과 인도 쪽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541년부터 542년까지 전 세계에 유행했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패스트 범유행 중 하나였습니다. 패스트라고 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2차 패스트이기 때문에 2차 패스트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패스트 범유행은 1855년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3차 패스트도 세계적인 스케일로 매우 많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2차 패스트는 중세 패스트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패스트라고 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세 패스트입니다. 중세 패스트가 어떻게 퍼졌는가에 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의견은 이렇습니다. 동서양 교류의 요충지이던 카파라는 곳이 있는데 이미 쥐를 통해 패스트에 감염된 몽골군이 1347년에 카파를 침략했고 죽은 시체를 성 안으로 던졌는데 그 시체로부터 패스트가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134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나항에 검게 썩은 시체만 탄 배가 와서 병균이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패스트는 중세 유럽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장악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빠르게 퍼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기후였고 한 가지 이유는 위생이었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웠던 소빙기였다고 합니다. 추운 기후 탓에 기근이 오면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졌고 감염도 더욱 빨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의 위생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는데 패스트가 확산되자 사람들은 짐승들과 함께 거리에서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패스트가 빠르게 퍼진 가장 큰 이유는 전염병에 대한 무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중세 사람들은 패스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패스트가 신의 벌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속죄의 의미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회개를 한다고 스스로의 몸에 채찍질을 했는데 그 상처로 감염은 더욱 빠르고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죄가 없어 보이는 아기나 성직자마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느꼈고 증오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증오의 대상으로 동물들도 죽이고 집시들도 죽였지만 가장 큰 박해를 받은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에 비해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유대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는 그들이 먹는 코셔푸드와 청결한 생활습관 때문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고문해 그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도 만들고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패스트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사람들은 좌절하는 동안 패스트는 계속 퍼졌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패스트는 영국과 프랑스 간에 있었던 100년 전쟁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패스트는 역사 속에 정말 큰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심하게 유행하던 2차 패스트는 17세기가 되어서야 점차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종식의 계기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아졌고 많은 사람이 죽으며 물자가 풍부해져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고도 합니다. 또한 당시 병을 고치던 방법인 사열이 금지된 것도 패스트 종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차 패스트 범유행 때 돈이 많던 사람들은 병을 피해 도망을 갔지만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던 농노들은 마을에 남아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농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지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탱하던 가장 큰 두 가지는 기독교와 봉건제도였는데 지위가 낮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와 봉건제도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또 과학, 예술 등이 발전했고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를 걸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발달했습니다. 전염병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부터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강력한 바이러스, 질병과 싸워왔고 싸워갑니다. 책 삼국사기를 보면 기록된 삼국시대 때 질병의 수는 총 27회입니다. 겨울에 가장 많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겨울에는 온난화와 기근이 다른 계절보다 심한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기록되는 두창, 즉 천연두도 유행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고려, 조선시대에도 많은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특히 조선시대의 질병의 역사는 조선 왕조실록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이 콜레라인데 콜레라는 1800년경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후로는 사스, 메르스, AI 그리고 코로나19 등이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두창, 콜레라 등이 위협이 되었는데 그런 질병들과 더불어 패스트 이외에 어떤 질병들이 인류를 크게 위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연두, 즉 두창은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발진성 질환입니다. 천연두는 매우 역사가 긴 질병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의 미라에서도 천연두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79년 말에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의사가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 즉 종두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종두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천연두를 면역물질로 사용하는 인두법입니다. 인두법은 이미 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제너가 발견한 것이 바로 우두법입니다. 이것은 소의 천연두, 즉 우두를 면역물질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너는 면역을 알고 면역을 이용한 전염병의 예방법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종두법이 개발된 것은 이후의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의해 일어나는 소화기계의 전염병입니다. 영국이 심하게 유행했던 콜레라는 물로 전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콜레라가 물로 전염된다는 것을 안 뒤 상하수도 시설이 생겼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콜레라 대유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많은 희생자를 낳은 그리고 중세 패스트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와 지금까지도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리는 질병입니다. 1918년 처음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2년간 유행했으며 조선시대에도 무오년 독감이라 불리며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패스트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질병 다 아시아에서 퍼져나가 많은 서양인들이 죽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트가 몽골에서 퍼져나가 유럽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듯이 코로나19도 중국 우한에서 퍼져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검역 및 격리 제도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격리는 매우 필수적인데 이것이 사실 패스트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문명과 더불어 과학이 가장 발전한 곳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였는데, 베네치아 사람들은 패스트를 조기나마 막기 위해 외국에서 배가 오면 그 배의 선원들을 먼 섬에 40일 동안 격리시켜 놓고 패스트 증상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검역제도입니다. 영어로 검역이 quarantine인데 이것이 40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quaranta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패스트 때 사람들은 집시, 유대인 등을 박해했듯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확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패스트 때나 코로나 때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증오했다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증오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원인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역사 속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탓할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치지만 패스트라는 끔찍한 질병이 지나고 난 후에 르네상스라는 아름다운 시대가 열렸듯이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아름다운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